저는 맥스웰 방정식에다가 따로 제가 공부한 파동 방정식을 할 겁니다. 이 공식은 가우스의 발산 정리라고 하는데, 어떤 임의의 벡터를 면적분한 것은 공간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하고 부피에 대해서 적분한 최적과 같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을 상호 변환시켜서 계산을 할 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맥스웰 방정식을 미소 선분으로 약간 확장을 시킨 스톡스의 정리인데요. 맥스웰이 자신의 그 유명한 4가지 공식을 유도할 때는 이 2가지 공식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간에 전하 Q가 놓여 있으면 자기장이 생기죠. 그리고 여기서 이러한 힘들이 외부로 방출이 되고, 이것이 전기장, 그리고 자기장은 자석이 있을 때 N극에서 나와서 항상 S극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 선들은 힘의 선이라고 해서 역선, 플럭스라고 하는데, 먼저 이 전기력 선은 일렉트릭 플럭스라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자기력 선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우스의 발산 정리를 먼저 여기 전기장에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F 벡터를 E 벡터로 바꾸게 되니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쿨롱의 법칙에서 여기 이 식이 이렇게 변형이 되는데요. 여기서 어떤 광원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빛은 이렇게 방출이 되잖아요. 이 광원의 표면적에서. 해서 전기력도 이렇게 광원처럼 해서 생각을 하면 이 인테그랄 dA, 이게 9의 표면적인 4파이 r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이 여기 4파이 r 제곱이 없어지면서 엡실론 제로분의 Q가 되죠.
그리고 이 전하량, 전하 질량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질량은 밀도를 부피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질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에필론 제로분의 Q는 에필론 제로분의 1을 하고 인테그랄 rho dv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 두 식에서 미분을 하게 되면 첫 번째 공식인 다이버전스 이 벡터는 에필론 제로분의 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가우스의 발산 정리를 여기 자기장에 넣게 되면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 자기장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N극에서 나온 이 자기력은 전부 다 S극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전기력과 다르게 전기력은 이렇게 사방으로 발산을 하게 되지만 여기서는 발산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발산을 나타내는 그라디언트인 이 다이버전스 이것이 0이 되잖아요. 그러면 0은 미분을 하든 적분을 하든 항상 0이 되므로 이런 형태로 만들게 되면 다이버전스 H 벡터는 0이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공식이고요. 영국의 물리화학자인 마이클 패러데이가 학교를 다닐 때 실험을 했는데 직류, 전류가 흐르는 도선 근처에 나침반을 두고 전류를 흘렸더니 나침반의 바늘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아낸 게 이 전류에 의해서 유도된 자기장의 세기를 그 자기장을 전부 다 합하면 이 전류와 같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평면으로 나타내면 원의 형태가 되잖아요. 근데 원은 수없이 많은 이러한 미소선분들의 모임이죠. 따라서 이것을 미소선분에 대해서 적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 I가 되는데 여기서 중적분은 이중적분으로 이중적분은 계산을 하기에 불편하므로 1차 적분으로 바꾸게 되면 여기 전류 밀도는 단위 면적에 대한 전류의 세기이므로 이 단위 면적에 대한 것이므로 면적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이것 또한 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식을 스톡스 정리해서 또 1차 적분으로 고치게 되면 여기 회전 벡터인 컬에다가 H 벡터를 하고 dA 벡터가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식이 나왔고요. 두 번째 실험에서 이렇게 끊어진 다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전류가 흐르고요. 이게 직류일 때는 이렇게 전류가 가다가 이 부분에서 막혀가지고 이쪽으로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교류 전류를 흘려주게 되니 이쪽으로 역선들이 이동하여 일로 통하는 전류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먼저 흘려준 전류를 I라고 하고
이쪽으로 나온 전류를 ID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류는 시간 변화에 따라서 그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변하는 그런 전류잖아요. 따라서 시간의 변화에 따른 것이므로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ID가 나옵니다. 뭐였지? 뭐지? 그러면 처음에 초기 실험에서는 이쪽으로 가는 전류 I만 생각했는데 맥스웰이 생각을 해보니 여기 전류가 추가로 생겼으므로 아까 여기서 나온 이 부분 여기서 I 플러스 ID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수정된 앙페르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 마지막 항과 이 부분의 항, 이 부분의 항을 비교해서 또다시 미분을 하게 되면 컬 H 벡터는 J 벡터 플러스 에필론 제로 라운드 T 라운드 E 벡터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험에서 이렇게 자석이 있고 여기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전류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자석을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거나 해서 가속 운동을 시켰더니 이 전류계의 검류계의 바늘이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자기장의 변화가 전류를 유도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것도 위의 식과 같이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식도 아까 여기 이 전기장 이 부분처럼 적용을 하게 되면 네 번째 식 이렇게 네 번째 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식을 이용해서 그 결론 부분을 도출할 때 파동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4년 전에 한 박사님 강의를 보니까 딱히 파동 방정식에 대한 설명을 없어서 제가 따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 강의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장력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길이가 무한히 길고 질량이 좀 커서 관성이 센 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L이고 그리고 이쪽으로 F2 이쪽으로 F1이 작용을 한다고 치죠. 그리고 이 그림을 확대하게 되면 F2가 작용하는 부분으로만 확대를 해보면 여기서 이쪽이 F2 그리고 벡터의 분해를 하게 되면 이쪽이 F2y 이쪽이 F2x가 됩니다. 여기서 힘 F2는 아니다. 여기서 F2를 받고 또 같은 그림으로 해가지고 F1을 보게 되면 Y축 성분만 생각해서 F2Y에서 F1Y를 빼게 되면 뉴턴의 운동 방정식에서 F는 ma이므로 델타 M A의 Y 성분이 됩니다. 그런데 실은 보통 계산을 할 때 두께가 없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이 질량은 원래 밀도 곱하기 부피인데 부피가 길이로 봐도 상관이 없게 되므로 선밀도의 길이의 AY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AY는 가속도는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것이므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힘 F2가 작용하는 점에서 여기 기울기를 S2라고 하겠습니다. S2는 F2x 분의 F2y가 되게 되는데 먼저 이렇게 두고 장력에서 힘 F2 장력을 토크라고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토크라고 한 다음에 여기 그 두 힘의 합성에서 루트 F1 제곱 플러스 F2 제곱 플러스 2F1 F2 코사인 세타 그 공식을 이용하게 되면 여기서는 이 각도가 직각이 되게 되므로 코사인 90도는 1이므로 계산을 하게 되면 F2x의 제곱과 코사인 90도는 0이므로 그래서 F2y의 제곱만 더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식을 변형을 해보면 위에서 그 처음 여기서 가정을 할 때 실의 관성이 매우 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줄을 당겨도 Y축으로는 별로 이렇게 해서 이상한데 무한히 긴 실이 이렇게 있고 이게 살짝 처져 있으면 이 부분을 당겼을 때 이쪽으로 올라오는 것보다 이렇게 늘어난 게 훨씬 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바꿨을 때 아까 방금 설명했던 대로 이것이 fx 왜냐하면 f2y가
F2X에 비해 극히 작으므로 이 부분이 0이 되게 되어 이렇게 F2는 F2X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아까 여기로 다시 돌아가서 F2Y는 S2 F2X는 F2 S2 그리고 이것을 F2Y를 F1Y로 고치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되므로 F1Y는 실에서 장력은 이 부분에서 같고 이 부분에서 같고 아무로 이 F2를 아까 토크라고 정했으므로 여기 F1도 토크죠. 한 3분. 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위의 식에서 F2Y-F1Y는 토크의 델타 S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식을 이용해서 이 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선에서의 속도는 V는 루트의 선밀도 뮤 분의 장력 토크로 정합니다. 따라서 이 식을 변형하게 되면 V 제곱분의 1 블렛 라운드 T 스퀘어 라운드 스퀘어 Y로 파동 방정식이 나오게 되고요. 이것의 해가 이렇게 파동 함수가 나오게 되어 이 맥스웰 방정식의 결론 부분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부분은 어느 거 보고 있어요? 네? 앞부분은 맥스웰 이퀘이션 된다는 거. 앞부분에 처음에 그냥 조사하면서 하다가 동영상 몇가 쭉 했는 거 있는데 그거 네. 봤는가? 그건 나중에 다 하고 나서 봤어요. 그거 어때? 그래, 잘했어. 자. 자, 그래, 잘했어. 박수 주세요. 시간이 없게 좀 그랬는데, 잘 보세요. 이거는 내가 했던 방식하고 똑같아. 똑같이 나오고. 이거 옛날에 하면 이 방식이 좋다는 게 뭐냐면 학생들은 처음 배울 때 이걸 해야 돼요. 이 방식으로 해야 돼요. 이거는 수학적 기법을 많이 안 썼고 이 장력 텐션을 갖고 일반적인 그 파동 방정식 이렇게 표시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최종 이 방정식 파동 방정식 결론이 뭐냐면 속도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나중에 하면 이 속도가 V가 어떻게 조절하면 E의 뉴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면 이게 보통 매질의 전기 유전율 이거는 정기적 특성에 나타내는 비례상수고 이거는 자기적 특성의 비례상수거든요. 그럼 요거는 E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E0, ER 이렇게 곱해주고 뉴도 뉴0, 뉴R 이렇게 곱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터리 충전할 때 요거는 뭐냐 하면 물질마다 요게 달라요. 요게 달라요. DR 붙었는 거, 요게 달라요. 요거는 뭐냐면 U0, E0는 바로 백큐미란 말이에요, 요게. 그래서 진공일 때는 물질 자체가 요게 1이요. 그러니까 진공의 데피니션이 뭐냐면 요 비유전율, 요걸 비유전율이라 그래요. 비유전율 요 값이 1이요. 유리는 이게 달라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황산은 이게 달라요. 철은 이게 달라요. 요 값이 달라요. 요 값이. 그 다음에 그 진공 중의 투자율. 진공 중의 투자율은 요 값이 1이요. 진공은 요 값이 1이요. 요 값이 1이요. 그러니까 진공은 바로 E가 E0가 되고 U가 U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집어넣으면 진공에서 빛의 속도는 얼마 되느냐 하면 U0, E0가 되는 거예요. 이게 초속 30만 킬로예요. 됐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진공이 아닌 경우에는 이 값이 초속 30만 킬로가 맥시멈이고 다른 데는 또 속도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값 쳐보세요. 다른 거 같으면 물속 같으면 이 값이 이거에 뭐 5배, 예를 들면 이거가 한 7배 되니까 이 속도가 강속에 뭐 한 3분의 1, 5분의 1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속도라는 게 진공 중의 속도를 말해요. 무슨 말이었어요? 초속 30만 킬로는. 그리고 이거는 왜 학생이 배우는 학생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게 이거는 사실 이 공식 유다는데 미분적분을 안 썼던 거예요. 근데 내 강의를 다시 한번 가서 보라고. 어떻게 했나 하면 대학 과정에서 배우는 거는 스토크 실험하고 이 발산정리, 가우스의 발산정리 써갖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이건 누구나 다 해요. 하는데 파동 방정식은 요걸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걸. 그러니까 뭐냐면 마그네틱 필드의 회전한 걸 또 회전을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전장의 회전을 또 해주면 요거는 벡터 공식이 있어요. 벡터 공식을 하면 뭐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이런 게 있어요. 요 중화과정 벡터 공식 푸는 거 하고 풀면 요 공식 2개 풀면 요거보다 더 간단하게 맥스웰 파동 방식 곧장 나와버려. 곧장 나오면 고에서는 곧장 파동 방식 형식이 어떤 식으로 나오면 이렇게 나와. 이렇게 진공인 경우. 그 다음에 뭐 H 이렇게 나와버려. 그래 이걸 풀면 바로 여기서 속도가 U0, E0분의 1이라게 딱 나와. 이게 바로 엄청난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해봤더니 이 속도가 바로 강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강의할 때 내 대학교 들어가고 그 교수한테 계속 물었던 게 뭐냐면 여기서 진짜 황당한 게 뭐냐면 U0라는 거하고 E0라는 게 백큐메의 투자율, 이건 백큐메의 유전율인데 아니 백큐미 진공인데 물질이 없는데 자 이거 E0는 간단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 플러스 차지가 있으면 쿨롱 포스에 의해 갖고 마이너스 차지가 당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물질에 따라서 당기는 정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진공에서는 아무 물질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게 데피니션이 내려질 수 있느냐 이걸 물었어. 자, 이거는 뭐냐면 어떤 물질의 투자율, 어떤 물질의 유전율이에요. 근데 진공에서 이 투자율하고 유전율이 무슨 의미냐. 그 교수가 설명을 못 하더라고. 당연히 설명 못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퀀텀 일렉트로 다이나믹스라는 걸 그러니까 대학 과정 이상 공부를 해야 돼. 박자세 오면 이걸 하는 거야. 그걸 하면 백큐음의 성질을 연구하는 학문이 퀀텀 일렉트로 다이나믹스고 이거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세계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큐음의 속성, 물리적, 전기적, 자기적 속성에 의해 갖고 강속도가 결정된다는 이게 진짜 놀라운 사건이지. 다시 말하면 강속이 빛이잖아. 빛의 본질이 전기하고 자기적 속성하고 링크되어 있다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우주론 할 때 노상푸는 바로 우주의 그 4가지 힘 중에 전자기 상호작용이 포톤이 매개한다는 말이 공식으로 바로 이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는 포톤이잖아요. 강속이잖아요. 강속이 어떻게 해서 전기하고 자기의 성질에서 결정이 되어버릴까? 그 말은 뭐냐면 전기 자기 현상은 빛이라는 입자가 매개해주는 겉보기 현상에 가깝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더 본질적인 거는 우리가 일어나는 자석이나 전기라는 모든 현상은 빛이라는 현상의 다른 측면이야. 그게 빛이라는 포톤이라는 알갱이가 전자기 상호작용을 매개해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